지난번에 1번 슬라이드인 표지 슬라이드 작업에서 도형에 그림을 채우고 워드 아트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로고,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해 로고까지 배치했는데, 이 로고는 2번 슬라이드에 또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에서까지 모두 보이도록 슬라이드 마스터에 또 사용을 하게 되니까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스크롤해 오늘 처리하실 작업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전체 구성에 대한 2번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슬라이드 2번, 제목 슬라이드 이외에도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또 제목에 대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모두 해주셔야 되고요. 제목에 대한 글꼴 도둠 40 흰색으로 가운데 맞춤과 도형에는 선을 없애시고 하단에 사용하는 로고는 연보라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 보시려면 2번 슬라이드를 열어 놓으시면 돼요. 2번 슬라이드는 배점이 6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부터 6번까지 모든 슬라이드에 1번을 제외한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상단 제목, 그리고 하단의 로고, 또 슬라이드 번호까지가 2번부터 6번까지 전체 구성이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도형과 텍스트 상자, 그림 자르기를 통해 그림 삽입, 이 내용이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의 작업으로 이 세 가지를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 나서 2번 슬라이드 목차 작성해 볼게요. 현재의 상태에서 시작 단추 누르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십니다. 파워포인트 메뉴 찾아 또는 시작 화면의 타일에서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1번 슬라이드 작성해 놓은 파일을 열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파일 메뉴 누른 다음 열기 창인데요. 지난주에 작업하셨던 파일 중에 보이면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아마 문서 ITQ 폴더에 1, 2, 3, 4, 5, 6, 7, 8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 예제 1번이고요. 예제 2번입니다. 보인다면 클릭해서 여시고 또는 찾아보기를 통해 찾아보기에서 문서 폴더 안에 있는 ITQ 폴더를 더블 클릭, 우리가 작성하고 있던 수험 번호, 이름 파일을 더블 클릭 하시면 지난 시간에 처리가 완료된 1번 표지 슬라이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 슬라이드 추가로 하기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셔도 되고요. 2번 슬라이드를 추가해 놓은 다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십니다.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 엔터 누르시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나와요. 보통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미리 삽입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여기 컨텐츠 박스만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나, 열지 않고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채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나, 결과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번 슬라이드 작성하기 전부터도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먼저 하셔도 되십니다. 상단 메뉴 중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보기 메뉴 클릭. 보기 메뉴의 리본 메뉴 중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십니다. 제목 슬라이드 나오는데요. 왼쪽 편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단으로 여러 레이아웃의 슬라이드에 대한 개별 편집하실 수 있고요. 스크롤바를 맨 위로 끌어올리시면 모든 레이아웃의 슬라이드에 대한 디자인을 이 상단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을 사용하든지 마스터에서 디자인한 내용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첫 번째, 즉 모든 슬라이드에 대한 디자인 작업 여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로고를 복사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복사를 안 해왔네요. 그러면 복습을 할 겸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고 먼저 넣어볼게요. 삽입 메뉴 클릭 후 그림 클릭합니다. 네, 그림 클릭하시고 그림을 찾을 때는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폴더가 아니라 문서 폴더를 클릭. ITQ 폴더를 더블 클릭. 시험에서는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십니다. 로고 3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고요. 슬라이드의 정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 왼쪽 슬라이드 창에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는 모든 레이아웃에 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뿐 아니라 다른 레이아웃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삽입한 그림의 배경 먼저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해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 상단에 그림 도구, 서식, 리본 메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색 클릭하시고요. 하단으로 펼쳐진 메뉴 중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슬라이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색을 뽑아내는 모양으로 되고요. 투명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색 범위에서 클릭하시면 해당 색상 부분이 투명해서 뒤에 내용이 비춰지죠? 투명하게 설정이 됩니다. 로고의 위치를 보시면 왼쪽 하단이고요. 크기도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크기, 위치 조절하십니다. 화면 클릭해서 확인해 보고요. 문제 파일 보시면서 위치와 크기 확인 전체적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도형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목에 대한 상단의 텍스트 박스, 제목 텍스트 박스 설정도 필요해요. 조건상에 도둠 40포인트 흰색, 또 가운데 맞춤이기 때문에 여기 글자 제목으로 보일 때 해당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상단의 제목 텍스트 박스를 클릭한 다음 위로 쭉 이동하시고요. 또 두께도 어느 정도는 도형 크기를 고려해 조절해 주십니다. 그러신 다음 지금 선택한 김에 글꼴이나 정렬을 미리 하셔도 되는데요. 홈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도둠으로 글꼴 이름에서 I자 모양일 때 클릭하면 블록 설정되니까 바로 타이핑 후 도둠 타이핑 후 엔터 누르십니다. 글자 크기 또한 바로 입력하고 엔터까지 눌러도 되고요. 또는 목록에서 골라주셔도 되십니다. 가운데 맞춤할 거고요. 글자 흰색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흰색 처리하면 글자가 보이지 않겠지만 도형과의 관계에서 도형의 맨 위로 하시면 도형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흰색 글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 글꼴색을 흰색으로 흰색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여기에 도형을 넣고 텍스트 상자를 맨 위로 정렬하시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상단의 도형 문제 파일 보고 확인해 볼게요. 왼쪽에서 문제 파일 눌러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인데 선이 없는 도형으로 하단에 목차에 있는 도형 또한 모두 선이 없는 도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도형, 사각형을 길게 이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을 최소화하고 또는 파워포인트 문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박스, 제목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기 그룹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십니다. 안 보인다면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친 다음 똑같으니까요. 선택하셔서 하단 기준으로 길게 또 두께도 좀 낮은 것 같아요. 우선은 직사각형 도형을 길게 그린 다음 도형 채우기 색 바꿔볼게요.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빈 곳을 클릭해보면 윤곽선이 없는 단색 채우기 도형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선 없는 단색의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도형 그릴 때부터는 자동으로 선 없는 도형이 그려지니까 선을 없애는 그 번거로움을 단계를 한 단계 없애실 수 있어서 좀 더 작업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선을 없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현재의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십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르시면 같은 채우기 색에 선 없는 스타일로
도형이 그려지게 돼요. 선업음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상은 바꿔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분은 도형의 채우기 색상을 너무 똑같은 색으로 하면 그렇고요. 가끔씩만 바꿔주셔도 될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도형으로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맞추어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왼쪽 편에 도형 삽입 그룹이 보이고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삽입에서 누르셔야 됩니다. 삽입에서 도형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개체를 선택하신 경우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바로 서식 리본 메뉴에서 도형을 삽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형에 대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시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중에 세 번째 것으로 찾아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는 이 남은 이 왼쪽의 공간 거의 정사각형 정도 되는 정도로 남겨놓으시고 드래그를 해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라든지 너비 조절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좀 두꺼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각형도 같이 조절을 해야 되고 텍스트 박스 또한 또 같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너비 조절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시면 이렇게 같이 조절이 되거든요. 이때 텍스트 박스인지 안에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지를 구분해서 크기를 잘 조절을 해주십니다. 화면 빈 곳을 클릭하시고요. 글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도형, 나중에 삽입한 도형이 위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순서를 맨 앞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의 정렬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목록 단추를 눌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텍스트 박스에 대해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3개의 겹쳐져 있는 그리기 개체 그 중에서 텍스트 박스가 가장 맨 앞으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글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단에 제목에 대한 도형과 텍스트 박스에 대한 글꼴, 도둠 40pt 흰색 설정까지 또 로고 설정까지 됐는데요. 오른쪽 하단으로 보시면은 슬라이드 번호란이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는 바로 보이진 않고요.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삽입 누르시고 슬라이드 번호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보이도록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제목 슬라이드에는 페이지 표시를 안 하고 우리 시험 출제된 것도 보시면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서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거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적용해 2, 3, 4, 5번, 6번 슬라이드까지 총 5개의 슬라이드에 모두 슬라이드 번호를 적용합니다.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면 되겠고요. 모두 적용 클릭하시면 여기서는 변화가 없지만 슬라이드의 번호가 표기되고요. 그 다음 지금 마스터 디자인에서는 페이지 번호, 즉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 지금 기본적으로 작은 글자인데 클릭하셔서 홈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좀 크고 검정색으로 잘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16포인트로 검정색 글씨로까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꼭 처리해야 할 작업으로 제목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제목에다가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제목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하신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배경 그래픽이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 처리해 주시면 상단 도형과 왼쪽 로고 안 보이고요.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번호 보일 것 같지만 우리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안 보이도록 슬라이드 번호 삽입 시에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마스터를 닫고 확인해 보면 제목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를 마쳤다면은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십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번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였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2번부터 3, 4, 5, 6 슬라이드도 모두 같은 슬라이드 마스터의 디자인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이제 추가를 하실 거고요. 같은 레이아웃의 슬라이드 추가는 2번 슬라이드 클릭 후 엔터를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총 6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가 추가되며 6번까지 추가되겠습니다. 1번 표지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엔터 키 눌러 슬라이드를 삽입을 해 놓으시면 되세요. 슬라이드 추가. 이 경우에 엔터의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슬라이드 복제 똑같겠죠? 또는 컨트롤 D 누르셔도 복제된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슬라이드를 꼭 복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레이아웃으로 그대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누르셔도 돼요.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제목 슬라이드에서 엔터 눌러도 되고요. 계속해서 엔터를 눌러가며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총 5개 추가해 6번까지 미리 생성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까지가 바로 문제에 있어서 2번 작업이고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여기 60점이 이제 60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맞게 되는 거죠. 60점 해당 사항입니다.
다음에 표지는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목차 슬라이드에서의 60점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슬라이드 마스터는 별도로 60점이 있기 때문에 목차 슬라이드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작업 처리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목차 텍스트 박스 또는 도형의 글자에 대해서는 굴림 24포인트로 하시면 돼요. 도형을 삽입하고 또 텍스트 상자도 삽입하고요. 도형을 복사하며 그룹 설정까지 해야 되겠네요. 도형 복사, 그룹 설정. 그룹 설정하고 정렬 처리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형 삽입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평행사변형, 또 화살표 두 개의 도형 중에 어느 걸 먼저 넣으셔도 되는데 화살표가 아래에 있으니까 순서상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삽입을 하시면 되세요. 이 끝부분 어디까지 오게 할지, 또 시작하는 지점 어디쯤이 좋을지, 목차라는 텍스트 입력한 다음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도 맞춰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문서로 다시 이동해 2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고요. 2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열어놓은 다음에 제목 써볼게요. 제목 텍스트 박스에 목차라고 입력합니다. 순서상 도형 삽입하고 이렇게 하이퍼링크까지 다 적용을 하셔도 되시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처리를 해볼게요. 순서는 어느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만약에 도형 삽입을 하고 처리를 하시려면 이 텍스트 박스, 컨텐츠 박스를 삭제하시고 보통 도형을 삽입 메뉴에서 삽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 박스를 삭제하느니 여기에 있는 아이콘 단추를 이용해 그림을 삽입하는 게 작업이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삭제하지 않고요. 여기 화면 가운데 있는 6개의 개체 삽입 단추 중 아래줄의 첫 번째는 그림 삽입이에요. 네, 그림 삽입 단추 클릭하고 로고 3을 넣으면서 이용했던 ITQ에 픽처 폴더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림 4를 선택하십니다. 그러신 다음 삽입 누르시면 컨텐츠 박스 대신에 그림이 딱 삽입이 되니까 컨텐츠 박스를 굳이 삭제하지 않으시고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목차 도형보다는 그림 삽입을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6개의 그림 중 이 그림 하나만 사용할 거라서 자르기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상단의 그림 도구에 서식 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바로 오른쪽 편에서 자르기 단추 클릭하십니다. 자르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자를 수 있는 조절점들이 보이고요. 이 부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절점으로부터 쭉 그림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여기 조절점에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요. 드래그를 오른쪽 상단으로 해나가면서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자르기가 완료돼요. 드래그해서 어떤 위치에 배치하면 되는지를 로고 기준, 그리고 상단에 제목,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해보시고요. 네, 크기는 보통 조절 안 해도 원래 크기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필요하다면 약간 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완전히 흰색으로 배경이 투명한 그림은 아니에요. 문제에서는 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색 클릭합니다. 하단에 펼쳐진 메뉴 중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으로 사용되는 색 부분을 흰색 계열인데요. 클릭하시면 이제 투명하게 설정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투명하다. 투명한 처리까지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 놓으시고요. 중간중간 저장 작업 해주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작성 전부터 또는 슬라이드 크기만 조절한 다음에 일단은 파일명을 지정해서 문서의 ITQ 폴더에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작업해 나가시면서 중간중간 저장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도형을 그려서 복사한 다음 1, 2, 3, 4 목차로 하실 건데요.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함께 그룹 설정하시면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기능 등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룹 설정을 안 하시면 그런 기능을 못 쓰세요. 그룹 설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험에서 제시된 건 없습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작업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 이 그룹 설정한 다음에 2, 3, 4번을 복사하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시면 일정 간격으로 목차를 배치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의 목차 부분 도형으로 작성해 볼게요. 우선 화살표 도형을 아래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먼저 삽입해 보겠습니다. 문제 파일 파워포인트, 우리 문제 작성하던 답안 파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 놓으시고요. 홈 메뉴가 눌려져 있다면 오른쪽으로 그리기 그룹 보입니다. 화면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홈 메뉴가 눌려진 채로 오른쪽에 있는 그리기 그룹 이용해 봅니다.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시면 되겠고요. 기본 도형 중 평행사변형 또 블록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두 가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 화살표 먼저 그리기 위해 클릭하신 다음 상단으로 어느 정도 길게 제목보다는 짧으네요. 제목보다는 짧고 어느 정도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을 똑같이 이렇게 목차와 같은 색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행사변형.
화면 클릭해 선택을 해제하시면 바로 그리기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시고 평행사변형 클릭하십니다. 왼쪽 편에 화살표의 왼쪽 끝쪽에 드래그해서 그려볼게요. 폭이라든지 너비, 위치 지정 클릭해서 방향키로 하실 수 있고요. 드래그를 하셔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행사변형이라고 가로 세로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값으로 지정하시려면은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의 오른쪽 상단에서 같은 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값이 같으면 안 되겠네요. 높이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2.3에 3 정도로 저는 해놓은 상태로 이 정도로 우선 그려봤습니다. 이러한 도형 그룹이 아래쪽으로 3개가 더 있는 건데요. 만약에 2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이동하고자 한다면 드래그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보세요. 평행사변형에는 글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한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약간 왜곡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A4 용지로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가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던 크기보다는 가로로 좀 더 큰 크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이 훨씬 좁아 보이는데요. 실제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평행사변형을 클릭한 다음에 굴림 24포인트 설정 먼저 해보겠습니다. 글꼴 클릭하셔서 굴림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크기 또한 클릭 24 엔터. 목록에서 찾는 것보다 이게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1까지 입력시키겠습니다. 약간 크기가 작아야 될 것 같은데요. Shift 키를 눌러 조절하시면은 그대로 비율을 유지한 채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세요. Shift 키 눌러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텍스트 박스, 음식 배달 앱이라는 텍스트 박스를 넣을 건데 하단에 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폭이 좁게 만들지 마시고 복사해서 글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넓게 처음부터 크게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빈 곳을 클릭해 홈 메뉴에 다시 그리기 그룹 그리기에 자세히를 펼치지 않더라도 가로 텍스트 상자가 아마 보일 것 같으세요. 네, 안 보인다면 자세히를 눌러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 드래그해서 넉넉하게 그려주실게요. 입력 전 글꼴 설정을 먼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다 입력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셔도 괜찮으세요. 클릭한 다음에 굴림 엔터 24 엔터. 이번엔 검정색 되겠습니다.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음표까지 넣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위치 텍스트 박스의 테두리에서 클릭한 다음 방향키로 적당한 위치로 조절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번에 대한 도형과 텍스트 상자 작업이 되겠고요. 그룹 설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실게요. 순서로 보면 그룹 설정 후 도형 복사 또 정렬 작업까지 해주셔야 되십니다. 세 개의 개체를 동시에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드래그를 해서 세 개의 개체를 동시 선택하신 후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G 눌러주시면 그룹 설정 되고요. 상단의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그룹화, 그룹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화, 그룹 해제. 단축키 이용하실 때는 개체 선택 후 컨트롤 G,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알파벳 G 누르셔서 하나의 그룹으로 하신 다음에 복사하십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요. 줄 맞춰 복사하기 위해 쉬프트 키도 함께 누르십니다.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선 기준 잡으셔야 되겠죠. 그림보다는 위쪽으로 그림의 위치랑 간격을 맞춰주신다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게 생각보다 위에 있네요. 그럼 중간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그룹의 위치와 마지막 그룹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놓으시고 4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해 맞춤 작업하시면 되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간격을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약간 도형이 움직여진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이 사각형을 제가 조금 크게 그려서 간격이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드래그해 다 지우시고 네, 따라하지 마시고요. 다 지우시고 그룹도 해제하고 그룹을 해제해야 이 사각형에 대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생각해 가면서 줄이고요. 드래그해서 다시 그룹 설정하셔야 돼요. 컨트롤 G. 그런 다음에 컨트롤
Shift, 컨트롤 Shift 누르고 드래그. 마지막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세로 간격까지 자동으로 동일하게 해주는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설정을 했다면 그룹을 해제하고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룹 설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룹 설정을 하시면 또 편한 점도 있지만 수정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거 보시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는 1, 2, 3, 4 번호 수정하시고 내용 수정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글자 수정하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I자 모양일 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하시고 키보드에서 바로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때 드래그.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도형이. I자일 때 드래그 하고 블록 잡히면 바로 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로 오른쪽에 있는 거 지워주실 수 있고요. 딜리트로 지우고 써도 되겠죠? 모두 다 선택해서 마우스 포인터 I자일 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한 다음 수정해 주십니다. 마지막 작업은 2번 텍스트에 대한 하이퍼링크 적용으로 2번에 있는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비교 글자를 클릭하셨을 때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도록 하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1번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슬라이드 4로 하이퍼링크 되도록 링크 되도록 적용하시는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룹 설정이 되어 있는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서 커서를 먼저 만들어 두시고요. 드래그해서 글자만 블록 설정하십니다. 물론 클릭 안 하셔도 마우스 포인터가 I자라면 바로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글자만 드래그로 블록 설정하신 다음 글자에 마우스 포인터 놓으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십니다. 하이퍼링크 메뉴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지면 이렇게 메뉴가 다른 메뉴가 나와요. 취소 누르시고 이런 경우는 블록 잡으시고 삽입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클릭하셔도 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또는 삽입 메뉴의 하이퍼링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링크 표시할 텍스트는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비교고 다른 파일로 하이퍼링크 되는 게 아니라 책갈피 누르셔서 슬라이드 4로 문서 내에서 다른 슬라이드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십니다. 슬라이드 4가 나오도록 하시고 확인까지 눌러주세요.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파일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클릭해 보시면 하이퍼링크 된 글자는 색상이 변하고 밑줄이 들어가게 되는데 편집 상태에서는 클릭이 되지 않아요. 하이퍼링크 되지 않고 슬라이드 쇼에서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쇼로 확인해 보십니다.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2번 슬라이드가 먼저 나왔고요. 다른 텍스트에는 하이퍼링크 되어 있지 않고 2번 텍스트에 대해서 손 모양으로 바뀌고요. 클릭하면 바로 4번 슬라이드가 나오는 책갈피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클릭 5번, 클릭 6번, 클릭 하시면 종료되고요. 단축키인 F5키 F5 누르시면 1번 슬라이드부터 하이퍼링크 되고 클릭 여기에서 바로 클릭하면 3번이 되는 건데요. 마우스 휠을 굴리셔도 이게 바뀌어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4페이지로 슬라이드 4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ESC 키 누르시면 현재 슬라이드 쇼 화면을 빠져나와 4번 슬라이드가 지금 나오네요. 네, 4번 슬라이드까지 보셨으니까 4번 슬라이드까지 나옵니다. 2번 목차 슬라이드 완성하셨습니다. 네, 그림의 크기나 위치를 여기 그림을 비교해 보며 3번 숫자 3 아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크기나 위치 등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항상 저장을 다시 해주시고요. 시험장에서는 답안 전송 단추가 보일 거예요. 답안 전송 단추 눌러 저장한 내용까지를 감독관한테 답안 제출해 주셔야 되십니다. 중간중간 해주셔야지 마지막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 되면 기존에 하셨던 전송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저장해서 5번까지 작성, 슬라이드 4번까지 작성했다 그러면 해당 작성된 것까지 전송됐기 때문에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하이퍼링크는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해요. 이거 색상 상관없습니다. 시험 제출하실 때는 이 색상은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 추가 후 2번 목차 슬라이드 작성까지 하셨는데요. 추가 예제로 한 번 더 실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표지 1, 슬라이드 1 추가 연습 문제 하셨었습니다. 불러와 볼게요. 파일 메뉴 클릭 후 열기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1번 슬라이드까지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찾아서 열어보세요. 처리 조건이 있는 문제 파일도 열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보시면 파일 탐색기 단추, 노란 단추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문제 2번 여십니다. 문제 2 11A 더블 클릭하십니다.
이 작업 처리됐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도형으로 목차 작성, 로고, 페이지 번호, 슬라이드 번호, 이 작업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굴림의 흰색 40pt 가운데 맞춤과 도형은 선 없음, 로고는 투명색으로 설정. 똑같은 수준으로 시험이 항상 나와요. 네, 도형과 로고 작업, 로고 약간 납작하게 처리가 됐고요. 위치도 잘 보시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창도 최소화하고 이 로고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시 삽입하시지 마시고 표지나 또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먼저 하시는 분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서 만들어 놓은 배경이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로고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선택,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위해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상단에 리본 메뉴가 보이고요. 제목 슬라이드가 나오지만 스크롤바 올리셔서 근데 제목 슬라이드 나오면 먼저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미리 해 놓으셔도 돼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그리고 모든 레이아웃에 대한 마스터 디자인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죠. 화면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원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붙여지게 됩니다. 드래그로 하단으로 배치하고요. 납작하게 크기도 조절을 해줄게요. 네, 이 정도로 조절해 보십니다. 위치나 크기 또는 좀 납작하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단에는 이 제목 텍스트 박스를 살려서 클릭. 위치는 위로 딱 붙여서 이동하시고 두께는 도형의 두께에 따라서 함께 맞출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형을 크게 그리는 경우는 나중에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조금 크게 해놔도 돼요. 컨트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함께 폭이 조절이 되고요. 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홈 메뉴 클릭한 다음 글꼴 설정 미리 해 놓으십니다. 굴림으로 엔터 누르시고요. 크기는 40, 흰색으로 가운데 맞춤. 네, 보이지 않지만 흰색 가운데 맞춤 설정까지 두께를 고려하셔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문제 파일 다시 확인해 보면 아래에 있는 도형 먼저 그리시는 게 낫겠죠. 화살표 꽉 차게. 그 다음 두께는 이 도형 또는 텍스트 박스, 제목 박스의 반 정도 높이로 그려주십니다.
상단 그리기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신 다음 블록 화살표 중에서 요거 같죠?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클릭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반 정도 되는 높이로 슬라이드에 꽉 차게 크게 그려주실게요. 이게 아니네요. 모양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형이 맞고요. 이 모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드래그 하셔서 이게 아닌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맞네요. 이렇게 모양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도형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모양 조절점에서 화살표인 것을 노란색 모양 조절점을 위쪽으로 하시면 이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에서 다시 낮춰서 반 정도만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도형이 없다면 지금처럼 모양을 조절해 주셔야 되세요. 화면 클릭해서 모양 확인해 보고요. 색상 변경해 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바꿔보고요. 윤곽선인 아까와 같이 없음. 이렇게 색 바꿔놓고 윤곽선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까지 하시면 이제 다음 도형을 그렸을 때는 선이 없는 도형이 또 이 같은 색상으로 채워지는 도형이 나올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육각형 도형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누르시거나 또는 홈 누르시면 돼요. 삽입을 누르셨을 때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클릭합니다. 크기 고려하셔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생각보다 기네요. 색상 바꿔주십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드래그나 방향키로 위치 이동해 볼게요. 화면 클릭해서 확인해 보십니다. 이 정도로 설정하시고 텍스트 박스, 제목 텍스트 박스의 순서를 맨 앞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형하고 크기가 너무 비슷하면 또 선택이 어려울까봐 좀 키워놨는데요. 클릭해서 도형 앞으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누르신 다음 앞으로 가져오기 중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시면 이제는 맨 앞이기 때문에 글꼴 적용된 제목 확인이 되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의 마지막 작업인 슬라이드 번호 적용해 볼게요. 삽입 클릭 후 슬라이드 번호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면 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으로 모두 적용 클릭. 이것만 해주셔도 되는데 시간이 있다면
슬라이드 번호 자체에 글꼴, 색상 등 적용하십니다. 홈 메뉴로 클릭하시고 16포인트 정도로 검은색으로 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슬라이드, 모든 레이아웃에는 지금 디자인된 게 적용이 됐는데요. 2번, 즉 첫 번째 레이아웃인 제목 레이아웃에는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서 확인하시듯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이 보이지 않게끔 잘 설정이 됐네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 제목 레이아웃의 슬라이드에는 마스터 디자인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변화는 없지만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엔터를 누를 때마다 6번까지 삽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1번 아니라 2번 선택해 주시고요. 목차라고까지 적을게요. 여기에서 저장, 중간중간 저장해 주시고 그림 작업, 아까와 같이 그림 작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박스를 삭제할 게 아니라 활용을 하기 위해 두 번째 단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그림 단추를 클릭하신 후 그림사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요. 삽입까지 클릭합니다. 크기는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자르기 단추를 눌러주실게요. 자르기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의 조절점과 똑같이 마우스 포인터 일치시키시고 드래그를 오른쪽 상단으로 해 나가십니다. 네, 여기는 크기 조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 화면을 클릭하시면 불필요한 영역은 지워지고 필요한 영역 그림만 남고요. 약간 확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크기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문제 보시면서 위치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투명한 배경 설정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 탭, 색, 투명한 색 설정. 배경이 되는 흰색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배경이 투명하게 설정이 돼요. 이 작업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삽입 및 자르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저장까지 클릭하실게요. 목차로 사용할 도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파일, PDF 문제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목차 도형에서 사용할 글꼴은 도둠의 24포인트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리 예제 1에서와 같이 하이퍼링크 적용하실 때 아까는 슬라이드 3에 대해서인데 지금은 아까는 슬라이드 4로 적용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 3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도형하고 똑같은 도형이죠. 똑같은 도형인데 이것과 같은 도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넣으셔서 3개의 개체를 그룹 설정한 후 컨트롤 쉬프트 눌러가며 2, 3, 4번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룹 설정이 됐기 때문에 각 4개의 그룹에 대해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기능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파일은 접어놓고 답안 작성 파일에서 도형 삽입해 봅니다. 홈 메뉴에 그리기, 리본 메뉴 그리기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도형을 찾아보실게요. 이 도형을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이 도형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도형 사용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갈매기형 수장 클릭하셔서 이 도형 같은 도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수정해 사용했지만 갈매기형 수장 도형을 드래그해서 길게 만드시면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이용하셔도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위에 공간 어느 정도 남겨 놓으신 다음에 두께를 고려하십니다. 두께. 이 정도까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짧아도 상관은 없으신데요. 그려 넣으신 다음 다시 한번 그리기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클릭합니다. 왼쪽 편에 그려주세요. 기준을 여기 기준으로 이 상단에 있는 이 도형 끝나는 부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색상은 이 색상과 같은 것으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똑같이 안 하셔도 되세요. 흑백으로 문제를 출제해봤기 때문에 무슨 색인지 모르고 여러분이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용했던 도형 색깔 바로 클릭해서 적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적당하게 됐다면은 이번에는 글자는 마지막으로 처리해보고 글꼴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 사이즈 작게 들어갔는데요. 현재의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편으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요 가장 긴 글자 기준으로 크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도형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세한 조정은 값으로 조정하셔도 괜찮으세요. 화면 클릭하셔서 그리기 그룹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십니다. 크게 그려주시고 글자를 이번에도 그냥 써볼게요. 전기차의 특징. 테두리를 클릭해 위치는 약간 더 아래쪽으로 항상 해주셔야 되네요. 좀 가깝고요. 왼쪽의 도형과 좀 가깝게 이동하시고 아래쪽과도 어느 정도 가깝게 해주십니다. 또 크기를 조절하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드래그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한꺼번에 도둠 24포인트, 홈 메뉴에서 도둠, 엔터, 24포인트, 엔터까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클릭해 확인해 보시면 도형 높이 조금 높은 것 같아 조절해 보고요. 또 글상자, 텍스트 상자 또한 위치 설정 새로 해 주셔야 되니까 결국에는 크기 먼저 다 지정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려 넣은 도형에 대해 3개 다 선택하시고 개체까지 글상자 개체까지 3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하시고 그룹 설정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겠습니다. 단축키로 컨트롤 키 누르고 G 눌러주실게요. 단축키 컨트롤 G.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그룹화 이렇게 G를 그룹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똑같이 3개의 도형 더 복사합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한 것 같아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마지막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십니다.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선택하고 요 그림 선택되지 않도록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눌러가며 약간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 맞춤 눌러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간격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도형의 위치, 그룹 위치, 마지막 위치만 잘 잡아주시게 되시면 중간은 아무렇게나 복사해 놓더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고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로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로고가 생각보다 좀 크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수정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시면 되죠. 보기 메뉴 눌러 슬라이드 마스터. 다음 가장 위에 있는 마스터에서 편집하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로고 부분 클릭하고 조금 더 크게 조절을 좀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조절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머지 슬라이드까지 고려를 안 하셔도 저절로 여기까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납작한 것 같아요. 보기 눌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항상 첫 번째에서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값으로 조절이 되고요. 드래그해서 또 조절하실 수 있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창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시고 적용이 된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요. 드래그 하다가 움직여진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여기까지 처리를 해봤고요.
텍스트 내용 수정하십니다. 마우스 포인터 I자일 때 드래그, 마우스 포인터 I자일 때 드래그, 마우스 포인터 I자일 때 드래그해서 내용 수정하십니다. 클릭, Shift, I자일 때 클릭하시면 블록을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 칸 띄고 또는 하나, 둘, 셋, 세 번 연속 클릭하시면 한 줄을, 한 문단을 쉽게 블록 설정 가능하십니다. 한 줄 다 수정할 때는 하나, 둘, 셋, 세 번 연속 클릭, 하나, 둘, 셋, 일부는 클릭, 쉬프트, 클릭, 클릭, 쉬프트, 클릭, I자 모양일 때 클릭, 쉬프트, 클릭,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블록 설정하고 타이핑 하시면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됐다면 마지막 처리 하이퍼링크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파일 확인해 볼까요? 거의 비슷하게 잘 된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크기나 위치는 그렇게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시더라도 감점이 안 돼요. 많이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이 그림하고 위치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 뾰족한 부분 정도로, 이 부분 뾰족한 정도까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 안 했는데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하이퍼링크 적용해 볼게요. 네, 그림을 조금 더 위쪽으로, 또 뾰족한 부분까지, 크기는 조금 크게 하셔도 되시고요. 간격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실제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데요. 이런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이퍼링크는 1번 텍스트에만 슬라이드 3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1번 텍스트를 하나, 둘, 셋, 3번 연속 클릭하시면 입력된 모든 텍스트를 쉽게 블록 설정하실 수 있어요. 드래그 해도 되지만 또 드래그 하시려면은 마우스 포인터 I자로 된 곳부터 이렇게 섬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글자 속에 I자일 때 하나, 둘, 셋, 3번 연속 클릭하시고 블록에서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클릭합니다. 메뉴가 자꾸 안 나오는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가 드래그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다가 움직여지면 이렇게 메뉴 나와요. 취소.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딸깍 해주시면 제대로 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요.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해 대화 상자에서 처리하십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어떤 특정 문서를 열거나 또 인터넷 페이지를 여는 것도 가능하고 전자우편 주소인 경우에는 전자우편 보내는 창이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한데요. 지금은 이 현재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내에서 문서 내에서 다른 슬라이드로 책갈피 적용을 하십니다. 책갈피를 클릭하신 다음 3번 슬라이드로
현재 목차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면은 3번 슬라이드가 바로 나오니까 사실 의미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문제 주어진 조건은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3번 슬라이드가 나오도록 하는 하이퍼링크 설정입니다. 확인 클릭해서 주소 확인하시고 네, 확인까지 클릭합니다. 하이퍼링크가 처음 적용이 되면 클릭하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의 텍스트의 밑줄이 설정이 되고요. 해당 텍스트는 편집 상태에서는 클릭해 하이퍼링크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을 일단 저장을 하실게요. 저장 중간중간 계속해서 저장하며 작업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축키로 F5를 누르시면 1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됩니다. 아래쪽에서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클릭해서 현재 슬라이드만 바로 슬라이드 쇼가 되고요. 텍스트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손 모양으로 바뀌고 클릭하면 3번 슬라이드 나오고요. 마우스 휠을 굴려서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냥 슬라이드를 클릭하더라도 3번으로 얼른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하이퍼링크 클릭해도 3번으로 넘어가도록. 이 상태에서 ESC 키 누르시면 3번 슬라이드가 바로 나오니까 확인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2번 슬라이드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저장을 누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오늘 1번과 2번까지의 작업 처리 모두 다 마쳤고요. 이제 3번 슬라이드, 다음 시간에 3번 슬라이드 작업을 할 건데 문제 파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와 2번 문제 함께 저는 열려 있는데요. 1번 문제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5번, 6번 슬라이드예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3번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확인되겠습니다. 네, 확인만 하시고요. 오늘 처리 완료한 2개의 파일. 네, 먼저 작성했던 문제 1과 문제 2 모두 수준이 비슷하고요. 오늘은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만 작성한 게 아니라 2, 3, 4, 5, 6번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슬라이드 마스터 디자인까지 처리를 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